메타버스가 시대가 되든 어떤 시대가 되든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또 세계 1등을 달성한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투자의 신 채널에서 반도체의 전반적인 것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기술력에 대해 얘기하면서 또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덱스터, 뉴, K 컨텐츠들이 파생돼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반도체 기업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30년 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러면 구글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 사시겠어요? 사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 시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인터넷을 대체하는 게 지금은 메타버스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때 구글처럼 100배 오르는 기업, 아마존처럼 100배, 1000배 오르는 기업, 테슬라처럼 1000배 오르는 기업들이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정조 때 문인 유한준이라는 선비가 계셨는데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거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진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관심하면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절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냥 폴더폰,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정말 이제 인터넷 세상으로 이제 크게 변하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됐던 것처럼 또 투자로 인해 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면 거기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래를 알고 예측한 사람들이 큰 어떤 기회를 누리겠죠.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빨리 대응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못지않은 어떤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빨리 대응하려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우리 투자신 같은 채널들을 열심히 보셔야겠죠. 네. 이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가 아직은 살짝 감이 안 와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가상세계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접목될지는. 그렇죠. 이게 그 미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뭐 이동하고 이런 것들은 뭐 미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크게 뭐 달라지진 않을 건데,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은행 업무를 보거나 뭐 관공서를 가거나 하면 어떤 했던 패턴들이 있고 거기에 또 소비되는 시간들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한 사람들은 거기서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처음에 아마존에 나왔을 때 이게 단순한 이게 도수 판매에 그칠 거냐, 여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붙을 수가 있을 건데 그럼 이게 얼마나 커질 수 있을 거냐 라고 본 사람들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메타버스를 보는 것도 일부 사람들은 그냥 그 애들 초딩들 게임이나 하는 건데 이게 뭘 그렇게 흥분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20대 30대가 되고 구매력이 생기면 걔들이 계속해서 메타버스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 머물게 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붙고 커머스가 붙고 서비스들이 붙을까 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네네. 메타버스란 그냥 가상 세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발전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메타버스가 시대가 되든 어떤 시대가 되든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 오프라인에 있던 이런 아날로그의 어떤 정보나 데이터들이 모든 게 디지털로 전환이 되잖아요. 비트의 세상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처리하고 통신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이유들은 분명한 거고요.
그게 어떤 이제 핸드셋,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뭐 안경을 쓰고 뭐 메타버스 세상에 접속할 거냐, 아니면 뭐 우리 매트릭스처럼 이 뇌 뒤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꽂아서 뭐 메타버스 시대에 접속할 거냐. 이거는 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죠? 이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반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핵심 산업은 결국 반도체잖아요. 코로나19 때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이제 이익이 났던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갈 때, 5,000불을 넘어갈 때는 결국 우리나라가 D램에서 세계 1등을 차지했었고, 2000년대 초반 낸드 플래시 1등을 차지했을 때 국민소득 10,000불에서 20,000불 갔던 거고, 결국 메모리 시장을 총괄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민소득 30,000불을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또 세계 1등을 달성한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40,000불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